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 협상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시진핑은 괜찮아, 잘 해볼게,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잘 협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의 결과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양상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하락 마감했지만 직전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고용 이야기보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갈등 이야기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원래 절친이었죠. 작년 대선 때 일론 머스크는 여러 방면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당선 이후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의 수장을 맡아서 정부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이때 미국 내부에서도 적이 많이 생겼고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에도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5월 말에 도지의 수장 자리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정부 지출을 덜 줄이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때까지만 해도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이때 당시 머스크는 도지를 떠나지만 앞으로 내 주변에서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감세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명 BBB, Big Beautiful Bill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7월 4일 이전에 통과시키기 원하고 있는데요. BBB 법안을 잘 보시면 기존에 2032년까지였었던 전기차 세액 공제를 2025년 말까지 줄이는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친환경 정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었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달갑지 않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BB 법안에서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줄여버린 것입니다. 전기차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테슬라 CEO인 머스크가 여기에 당연히 반발할 만도 하겠는데요. 요즘에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비아디에 밀리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유럽 내부에 반감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전기차 사업이 부진할 것을 감내하고 정부를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 활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 내 사업을 오히려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글로 번역된 글을 볼게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고 돈으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트럼프의 BBB 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 너희도 알잖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도 트럼프를 지지하긴 했었죠.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BBB 법안에 대해서 역겹고 혐오스럽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트럼프가 독일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BBB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데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와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 그는 나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말했고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 나쁘지 않게 말했지만 앞으로는 머스크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네요. 당연하죠.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역겹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을 비판한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와 머스크가 지지한 인사의 나사 국장 지명을 철회한 것, 도지 수장 임기를 의도치 않게 끝내게 된 것을 꼽았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머스크가 부진한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도지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 압박에 의하여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에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BBB 법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한 것이 일론 머스크의 분노를 불러온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스크의 메인 밥줄은 전기차잖아요. 그런 전기차 보조금을 끊는다는 말을 들었으니 급발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향해 이런 급발진을 하다니 머스크의 깡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둘은 서로 SNS를 통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X를 통해서,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네요. 예산을 감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페이스X 테슬라에게 정부 차원에서 수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끊어버리면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봐주고 있어. 더 까불면 이것마저 끊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해버린 것입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지금까지 정부 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225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크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머스크는 마지막 한 수를 던졌습니다. 이 한 수를 던지다니 이제 서로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의 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을 건드렸습니다.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진짜 대형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다. 앱스타인 문건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있고 그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 좋은 하루 보내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앱스타인 문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수감하다가 사망한 억만장자 앱스타인과 관련된 성접대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이러한 유명 인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법정에서 공개될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지 현재 이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것을 건드린 거예요. 아마 무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게 아닐까요? 과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될 뻔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머스크가 궁지에 몰리자 성추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이거 나만 죽을 수 없다. 트럼프도 탄핵시키고 같이 죽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머스크가 매장될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마지막 비장의 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보네요. 이로 인하여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14%나 급락해버렸습니다.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정말로 둘 사이가 계속 안 좋게 흘러가면 대선 직전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간밤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다가는 그냥 대선 직전의 주가로 바로 돌아오겠네요. 그렇지만 정말로 앱스타인 문건이 사실이라면 트럼프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최근에 나온 고용의 선행 지표들이 썩 좋지 않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으면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에 하락 요소가 매우 많이 존재하지만 유동성으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용을 비롯한 미국 경제 자체가 최근에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해요. 5월 말에 연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현재는 물가도 올라가고 고용도 안 좋아지면서 실업률 상승 위험이 모두 증가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매우 어려워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실업률이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더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연준에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과 가계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에서 12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12개 중에서 절반에서 소폭으로 완만한 수준의 경제활동 둔화가 보고되었다는 말을 했고요. 3곳은 변화가 없었고 나머지 3곳은 소폭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살짝 안 좋아졌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미국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